자, 두 번째도 전화가 되겠습니다. 한번 받아보죠. 사랑합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 가장 고민이 되실까요? 예, 저는 SK 네. 바이오사이언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얼마에 사셨어요? 그게 30만 원이 샀어요. 아유, 아유, 시청님. 너무 진짜 높을 때 사셨네요. 진짜, 예. 진짜 높을 때. 저게 지금 차트가 나가는데 저 왼쪽 끝에 제일 높은 게 36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때부터 매수하셔서 그다음부터 예. 천천히 계속 내려온 거잖아요. 그죠? 예, 예. 한 번에 들어가신 거예요? 예, 한 번에 들어갔는데 내가 네. 그때 뭐 사정이 있어서 아유. 건강상 이유도 있고 그래서 조금 아, 안 보고 그러시군요. 있다가 보니까 예, 예. 막 내려가더라고요. 아, 이게 그냥 하도 그러니까 내려가서 좀 기다려봤죠. 그랬더니 아주 내려가서. 그러니까 지금 사셨던 가격에서 거의 이제 반 정도까지 내려온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SK 바이오사이언스 어떻게 좀 올라올 수 있을지가 궁금하십니까? 어떤 게 궁금하세요? 그렇죠. 조금 기다리면 어디 반이라도 올라올 수 네. 있을까? 그러면 지금 어떻게 어느 시점에 네. 나와야 되는지 예, 그런 예, 게 예. 알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SK 바이오사이언스 어떤 분께 진단받고 싶으세요? 이재필 전문가님께 네, 부탁드립니다. 좋은 선택이십니다. 자, 이재필 전문가님, SK 바이오사이언스 지금 50% 이상 좀 내려온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되게 많이 좀 힘드시겠어요. 좀 그렇게 됐어요. 예, 저도 좀 마음이 되게 좀 무겁네요. 자, 이 제약 바이오 쪽이 지금 대부분이 다 이런 모습입니다. 뭐 이 SK 바이오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작년에 상장한 종목이라서 특히 뭐 그 수급 부담들 이런 것들 때문에 더 많이 빠졌고 처음에 뭐 상장했을 때 그때 당시에 조금 좀 이 움직이는 모습들 요런 것들이 또 좀 왔다 갔다 하다가 저때 8월 달 정도에 좀 너무 큰 시세가 나온 것 같아요. 자, 근데 지금 제약 바이오 쪽 전체적으로 어떤 모멘텀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제가 이번 주 정도에 제약 바이오 쪽 전체적으로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한 가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뭐냐 하면 이저 제약 바이오 쪽 같은 경우도 분위기이기 때문에 어떤 뭐가 하나가 탁 치고 나가면 거기 이렇게 좀 편승해서 다른 종목들도 뭐 나도 야도 얘도 이런 거 있어 얘도 이런 거 있어 이러면서 좀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경향이 많거든요. 근데 이 녹십자가 혈액 제제가 지금 FDA에 저 승인 신청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근데 요게 원래 오늘까지 결정이 난다라는 저 오늘이 25일이죠. 그러니까 25일 오늘까지 결정이 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아직까지도 가타 부타 이런 얘기가 없어요. 자, 뭐 지금 뭐 금요일이라서 뭐 조금 뒤로 결정이 하루 이틀 좀 이렇게 미뤄진다라면 다음 주 초 정도에 날 거고요. 하여튼 근데 뭐 이 자료들 제출하라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제출하고 또 미비된 것 또 제출하고 또 제출하고 이러면서 거의 이걸 7년을 끌어왔던 겁니다. 거의 7년을 끌어왔던 건데 만약에 이게 승인이 된다라면 뭐 시장이 한 10조 시장이 된다 그래요. 자, 그러니까 뭐 제약바이오 쪽 전체적으로도 좀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이다라고 보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결과는 나오질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승인이 나주고 그렇게 되면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좀 긍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을 걸로 생각되는데 뭐 아직까지는 됐다 안 됐다라는 그런 답 자체가 없으니까 다음 주 초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 결과는. 자, 그리고 이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모멘텀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뭐 올해 작년 실적 같은 경우도 되게 좋아졌어요. 재작년보다는. 뭐 작년 기준으로 한 4천억 이상 영업 4,700억 정도가 영업이익 기준으로 흑자가 났는데요. 자, 요거는 뭐 그 아스트라제네카 그 백신을 위탁 생산하면서 이렇게 좀 많이 영업이익이 실적이 되게 좋아진 부분들이 있는데요. 자, 뭐 올해 저 때는 지금 이게 12월 31일자로 이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계약이 종료가 됐는데
대신에 이 노바백스의 이 백신을 또 위탁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올해도 좀 계속해서 이어질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중요한 부분들이 지금 3월 달에 좀 좋은 것도 있고 조금 부담되는 요인도 있고 그 두 가지가 3월 달에 같이 존재합니다. 어떤 거냐면 뭐 좋은 부분부터 말씀드린다라면요. 자, 지금 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뭐 임상 2상까지 다 끝났고요. 지금 이제 뭐 올해 1분기 내에 뭐 저 3상에 대한 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과가 좀 좋은 그런 결과로 이어질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선구매하기로 그렇게 약속된 부분도 있으니까요. 자, 이게 만약에 뭐 제대로 개발이 돼서 성공적으로 개발이 된다라면 이 매출이 올해 같은 경우는 조 단위는 늘 거예요. 좀 보수적으로 잡아도 1조 정도 이 정도는 늘 텐데 지금 시장 분위기 같은 경우는 이 오미크론이 좀 약하다 보니까 이 코로나 백신에 대한 관심들도 좀 많이 이렇게 떨어져서 글쎄 뭐 이 실적이 나오는 부분들 이렇게 강하게 반영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조금 듭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뭐 나중에는 또 이게 성공적으로 개발되면 백신도 뭐 4가 백신, 5가 백신 이런 게 있으니까 4개, 5개 막 이렇게 다 효과가 있는 백신들도 만들 수 있으니까요. 뭐 이거를 성공했다면 다른 쪽에도 응용할 수 있으니까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근데 좀 안 좋은 부분도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뭐든지 어떤 종목이든지 거의 대부분 종목에 해당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게 저 보호예수가 있는데 이 보호예수가 첫 번째는 15일, 그리고 두 번째는 한 달, 석 달, 6달, 1년 이렇게 보호예수가 풀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이 된 게 작년 3월 18일 날 상장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 3월 18일이면 상장된 지가 1년이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렇게 되면 그 상장돼 갖고 1년이 있으면 그 보호회수라는 게 기관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야, 나 이거 주식 그 공모할 때 뭐 좀 더 받고 그런 좀 유리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뭐 몇 개월 동안 나는 이 주식 안 팔게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그 1년짜리 보호예수 물량이 풀려납니다. 3월 18일이면.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명히 또 이 물량 부담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막 코제, 악재 막 이렇게 제약바이오 쪽 전체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뒤섞여 있습니다. 자, 근데 그렇다라면 우리가 이걸 조금 내재 가치들 뭐 이런 부분들도 조금 따져본다라면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일반 제약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뭐 실적도 안 되고 전혀 안 되는 종목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은 이런 분석을 할 수가 없는 거고요. 다행히 이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실적 부분들도 잘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뭐 올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는 한 50% 정도 증가가 될 것 같습니다. 한 6,500억 원 훌쩍 넘길 것 같고요. 자, 내년 정도에는 또 영업이익이 한 거의 뭐 9천억 이상 이렇게 도달을 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시가총액이 10조 정도 되니까 이 제약 바이오 섹터들 뭐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은 걸 감안한다라면 자, 가격은 어느 정도 빠질 만큼 좀 빠졌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이쪽에서 잘라 파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자, 그 백신이 결과가 언제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결과가 나오게 되면 한번 좀 움직일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보호해서 물량들 이런 것들이 풀리기 때문에 급하게 올라가진 못할 거예요. 자,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백신이 개발이 잘 되고 뭐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이렇게 작용을 할 경우에는 좀 반등 시도가 나올 수 있을 텐데 자, 뭐 그때는 뭐 한 지금 현재 좀 되게 매수하신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 근처까지도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반등이 나오면 지금 뭐 백신이 성공하고 막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한 20만 원 근처 정도 그 정도까지는 일단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요. 자, 거기서는 그 이상 올라가는 거는 제약바이오 쪽 분위기도 전체적으로 다 좋은
그런 분위기로 가야 되고요. 또 만약에 이런 것들은 뭐 바라기도 조금 그런 거지만요.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나온다라면 상당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변이가 코로나가 한 지금 100한 20일에서 150일 사이 그러니까 넉 달에서 다섯 달 정도 사이에 백신이 이 변이가 한 번씩 된다 그래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오미크론이 나온 게 한 11월 달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통계치로 이렇게 백신 나온 기간을 이렇게 고려를 해보면 뭐 한 4월 달이나 5월 달 정도 그쯤에는 새로운 새로운 변이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백신이 성공한 거 그게 그때는 좀 빛을 볼 겁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또 뭐 변이 나와라 이렇게 바랄 수도 없는 거고요. 또 지금까지 통계치가 뭐 네다섯 달 만에 한 번씩 변이가 나왔다고 앞으로도 또 나오라는 법도 없는 거니까 일단 그 통계치에 대한 수치만 좀 말씀을 드렸을 뿐이고요. 자,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뭐 혹시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 참고하시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자, 뭐 좀 백신이 성공하고 뭐 그동안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라는 시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라는 그런 전제하에 한 20만 원 정도 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 뭐 20만 원 정도가 가면 아마 이게 그때는 뭐 백신 얘기도 나오고 다 나왔을 겁니다. 자, 시청자님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일단 기다려 보시고요. 한 20만 원 근처 정도까지 가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겠습니까? 지금 30만 원 워낙 비싼 가격에 매수하셔갖고 제가 뭐 20만 원이라도 정리하십시오라는 얘기가 감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20만 원 정도 갔을 때 다시 전화를 주시면 그때 주변 상황도 이렇게 봐가면서 다시 또 자세히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재필 전문가님 잠시만요. 이분이 약간 대응을 발빠르게 할 수 있는 스타일이 아니시라고 또 본인이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솔직히 지금 예. 20만 원이 거의 최대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좀 빨리 바꿔 타서 손실을 좀 수익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뭐 업종이라든지 약간의 힌트를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야, 근데 이거 반토막 난 거를 팔고 다른 데 간다라는 게 네, 그게 되게 쉽지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예. 이게 뭐 낙폭 과대한 종목들 이런 것들을 잘못해서 정리를 하고 다른 걸로 잘못 갈아탔을 경우에는 음,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뭐 저런 것들 백신 성공하고 막 그래갖고 네, 반등이 좀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면 그때는 정말로 음, 멘탈이 나가게 될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갈아타는 것보다 네. 보유하고 계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우선은 최대 20만 원 우선 현실적으로 최대 20만 원 좀 봐보시고 보유 관점으로 우선은 접근을 해보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했던 여러 가지 사항들은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니까 알아만 두자 정도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궁금한 거 해결 좀 되셨습니까? 예, 해결됐습니다.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네. 시원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거의 근처 좀 가격대 오면 한 번 더 연락 주세요. 예, 예.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시청자님.